네, 하루 10분 하루 공부하기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p-value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동일한 표에 분산 분석 표에서 우리가 p-value 값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마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또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루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R스퀘어 본표에 보시면 R스퀘어 값이 0.767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 R스퀘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R스퀘어 값은 이 모형의 대략 76에서 한 77%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런 모형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이 세 개의 어떤 이 팩터 요인을 통해서 이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요인 중에 이에게는 76%에서 77%가 이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뭐 인더스트리의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100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 해당되는 데이터 결과 값을 보고 한 77억에서 78억이 매출 증가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p-value를 함께 공부할 때 유의 수준을 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R스퀘어 값 역시 이런 p-value와 같이 같은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공학 쪽에서 또 R스퀘어가 0.7 이상이면 괜찮다고 인정하는 편이고 반면에 뭐 사회과학이나 경영학에서 R스퀘어가 0.3, 4 정도만 나와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영학이나 사회과학이라고 해서 0.34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0.7 이상의 어떤 이런 통용되는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죠. 자, R스퀘어 밑에 보면 ADJ R스퀘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죠. 이 ADJ는 어드저스티드의 약자이고 우리나라 말로 표기하면 수정 결정 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좀 수정한다는 얘기인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장사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뭐 매장을 하나 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매장의 어떤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뭐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고, 또 매장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서비스 만족도도 요인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또 뭐 여자 손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실이 깨끗하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 화장실의 개수, 뭐 여러 가지 존재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뭔가 이런 그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모두 분석하면 당연히 뭐 정확하게 뭐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인들을 가장 큰 그 중요 핵심 요인들을 뭔가 서너 가지로 우리가 한정하면 정확한 분석은 좀 어렵겠지만 모형은 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수정 결정 계수는 지나치게 많은 요인을 우리가 사용해서 모형을 만들 경우에 설명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요인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날 때부터 앞서 잠깐 설명한 R스퀘어보다는 그 값이 조금씩 작아지게 되죠. 뭐 실무단에서는 뭐 이 값들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뭐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요인을 뭐 10개 이상, 20개 이상 이렇게 고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뭐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p-value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p-value 값과 R-스퀘어 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이런 값들이 모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봤죠. 근데 이때 중요한 값들이 약간 p-value 값이 중요하고 이 p-value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쪽에서 하나의 p-value의 값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수집한 요인이 한 5개가 된다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가정을 해보죠. 그 중에서 어떤 요인이 매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뭐 어떤 요인은 매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직원의 친절도나 또 매장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은 p-value 값이 0.05보다 작다고 가정한다면 이 두 요인은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주차장의 어떤 면수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어떤 크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P 값의 이 P 밸류의 값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조금 키포인트고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10분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우리가 이제 개수라고 부르는 이 해당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요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A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B가 몇 단위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매장의 크기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뒤쫓아가서는 안 된다. 다음 시대를 먼저 읽고 준비하며 시대가 쫓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무슨 일이든 간결하고 신속하고 요점을 찔러라. 성과를 내려면 메시지를 퍼뜨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읽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를 통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를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되도록이면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
최은규 TV 하루 공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